프롤로그 뉴욕의 황태자, 나락으로 떨어지다. 1990년 가을, 뉴욕 맨해튼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트럼프 타워 68층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금색으로 도배된 거실, 눈부신 야경. 하지만 그의 내면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거래의 기술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는 잔인했습니다. 92억 달러의 기업 부채,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9억 달러의 빚.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당시 언론은 일제히 타블로이드 일면에 그의 파멸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시대는 끝났다. 종이 성이 무너지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개인 부채를 치고도 어떻게 그가 다시 백악관까지 입성하는 부의 제국을 재건했는지 그 처절하고도 치밀한 기록을 추적합니다. 이 제국의 확장과 오만의 대가. 트럼프의 추락은 80년대의 광기 어린 성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징을 짓는 사람이었죠. 1983년 완공된 트럼프 타워는 그에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에 취해 공격적인 레버리지 타인 자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은행 돈을 빌려 뉴욕의 상징인 플라자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가치보다 훨씬 비싼 4억 달러를 지불하며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술품이다라고 선언했죠. 이어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셔틀 항공사를 출범시키고 애틀랜틱 시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 타지마할을 건설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자금이 정크본드 고위험 고수익 채권화, 은행 대출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1990년 미국 부동산 시장에 불황이 닥쳤습니다. 걸프전이 터지고 금리는 치솟았습니다. 호텔 투숙객은 줄었고 카지노 수익은 반토막 났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수천만 달러. 트럼프의 화려한 제국은 순식간에 거대한 빚의 늪으로 변했습니다. 3. 사상 초유의 협상 나를 죽이면 당신들도 죽는다. 1991년 초 트럼프는 뉴욕의 대형은행 70여 곳의 대표자들을 긴급 소환합니다. 체이스 맨해튼, 시티은행 등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은행가들은 당장이라도 그의 자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는 전설적인 역공을 펼칩니다. 그는 비굴하게 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자산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경매 시장에서 헐값에 팔려나갈 겁니다. 당신들은 투자금의 10%도 건지지 못하겠죠. 뉴욕 부동산 시장은 패닉에 빠질 것이고 당신들의 장부도 시뻘겋게 물들 겁니다. 그는 이어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살려두면 다릅니다. 나는 이 건물들을 다시 정상화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고 오히려 내 생활비와 운영자금을 지원하십시오. 내가 다시 돈을 벌어 당신들의 원금과 이자를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마불사 전략의 실체였습니다. 은행가들은 분노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 트럼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트럼프의 파산을 유예해주고 심지어 그가 품격을 유지하며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매달 45만 달러 약 6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빚쟁이가 은행 위에 올라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4.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트럼프라는 이름의 생존. 협상은 성공했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자산들을 하나씩 도려내야 했습니다. 화려한 자가용 비행기와 요트 트럼프 프린세스를 팔았습니다. 플라자 호텔의 경영권을 넘겼고 카지노 지분의 상당 부분을 채권단에 양도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길거리에 구걸하는 노숙자를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나보다 10조 원이나 더 부자구나.
하지만 그는 가장 핵심적인 것, 즉 자신의 브랜드 가치는 결코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랜드 라이선싱입니다. 전 세계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여전히 트럼프라는 이름이 가진 힘을 원했습니다. 그는 남의 돈으로 지어진 건물에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와 로열티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크는 남이 지고 수익은 자신이 챙기는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미디어의 정복 어프렌티스와 제2의 전성기. 트럼프의 완벽한 복귀를 알린 것은 부동산이 아닌 미디어였습니다. 2004년 MBC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는 그를 실패한 사업가에서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스승으로 완벽하게 세탁해 주었습니다. 넌 해고야와 유유알이 파이어드 라는 단 한마디는 전 미국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는 이 쇼의 출연료로만 회당 수억 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얻은 대중적 인지도는 그의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폭등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트럼프 타워에 살고 싶어 했고 그의 골프장에 회원권을 끊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1990년대의 10조 원 빚더미는 이제 역경을 이겨낸 영웅의 서사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빚을 마케팅 재료로 써서 더 큰 부를 창출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2010년대에 들어서며 수조 원대의 자산가로 완벽하게 복귀했고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부활 스토리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극한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짐승 같은 비즈니스 본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5가지 핵심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인적 담보 가치를 극대화하라. 퍼시널 컬레터럴. 트럼프가 은행과 협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 건물을 정상화할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적 자원이 대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실행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서 내가 빠지면 이 조직이나 프로젝트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가? 를 자문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위기에서도 협상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기술을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2. 하드웨어를 버리고 IP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라. 트럼프는 건물 실물 자산을 잃었을 때 이름무형 자산으로 일어섰습니다. 실물 자산은 경기 변동에 취약하지만 브랜드와 시스템은 복제 가능하며 리스크가 적습니다. 실행 당신의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돈이 나오는 노동집약적 모델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지식, 경험, 캐릭터를 디지털 콘텐츠나 시스템, 매뉴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수익을 창출하는 나만의 라이선싱 사업이 무엇이 될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이번 주 안에 블로그나 유튜브에 첫 결과물을 올리십시오. 3. 위기 상황에서의 자신감 연출 애트머스피어 매너지먼트. 트럼프는 파산 직전에도 최고급 양복을 입고 가장 비싼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이는 허세가 아니라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시장은 불안해하는 자에게는 가차없지만 여유 있는 자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실행 경제적, 심리적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외적인 품격에 투자하십시오. 말투에서 비굴함을 빼고 당당하게 비전을 이야기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기운을 보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성공의 장소에 가서 그 분위기를 미리 체험하십시오. 4. 선명한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팬덤 구축. 더 아트 오브 폴러러제이션. 트럼프는 모두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열렬히 지지할 사람과 증오할 사람을 명확히 갈랐습니다. 어중간한 호감은 비즈니스에서 힘이 없지만 강력한 호불호는 강력한 수익을 만듭니다. 실행 당신의 비즈니스나 콘텐츠에 색깔을 입히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특정 집단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대변인이 되십시오. 비판받는 것을 훈장으로 여기십시오. 안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메시지가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5. 채무자의 논리를 파트너의 논리로 전환하라.
트럼프는 은행을 나를 옥죄는 감시자가 아니라 나의 성공을 바라는 동업자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과 운명 공동체가 되십시오. 실행 현재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빚, 업무적 실수, 갈등가 있다면 회피하지 마십시오. 먼저 다가가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당신에게도 이득이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수비가 아닌 공격적인 제안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10조 원의 빚은 일반인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지만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기 위한 초기 자본에 불과했습니다. 위기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당신의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소름 돋았다면 당신은 성공 직전입니다.